내가 이제 그 꿈이 하나 있는 게 나이에 걸맞게 이제 남은 꿈이죠. 정말 이 뭔가 이렇게 정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좀 그 삶의 좀 깊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정신적으로 전해주는 게 내 남은 그 자식도 받기를 별로 원치 않더라고. 자기 삶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아, 제가 독학으로 몽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아무튼 저의 갈망을 좀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이 오랫동안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 한순간에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이게 하여튼 그런 분들이 몰라서 이걸 못 듣거든. 그래서 이 주변에 정말 진지하게 이런 걸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서로 좋은 인연이니까. 윤영기의 정신적 의미. 이 윤영기가 여러분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전적 의미 때문에 선입견을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데, 정신분석에서 윤영기는 꼬마였을 때 그 시절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셨어요? 정신분석에서 윤영기는 그 윤영기 때 소위 정신의 뼈대와 핵심 내용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무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무의식이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무의식은 무시간성이에요. 무의식이 들어가면 영혼이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럼 영혼이 나의 에센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의식이. 이게 좋은 것만 있는 에센스면 좋을 텐데 원치 않은 것도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떠안고 살아야 돼. 그 고통의 짐을. 그래서 에너지를 발현을 잘 못해요. 자기가 그런 거에 에너지 다 쓰더라고. 그래서 이게 거기다 이제 무의식의 타자성이라고 그러죠. 타자성은 어떻게 의식이나 의지로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의식에 들어가면 내가 이걸 꺼내서 이놈을 이거 고쳐야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수술도 하기 어렵고. 정신 분석만 그거를 대결할 수 있는 특화된 학문이에요. 이 무의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상 진짜 윤영기는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과거부터 나하고 계속 함께, 지금까지 함께. 내가 이 지금까지라는 건 내가 정신분석을 만난 게 딱 40살이었는데, 뭐 그 전에도 책으로는 많이 만났지. 3, 4년. 이렇게 30대 중반부터 정신분석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죽을 때까지. 윤영기는 과거 시점이 아니라 늘 현재 시점이고 미래 시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윤영기를 그냥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게 너야. 이게 윤영기. 네 48자 이거 비슷한 거. 이게 윤영기 때 성격, 환상, 욕망, 정신의 구조, 이게 핵심이 형성이 돼요. 사춘기 때 한 번 더 변화의 기회는 있고, 또 중년기 때도 변화의 기회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변화의 기회는 좀처럼 있지만 그게 현실화되는 경우는 드문 거예요. 내가 사춘기 때 그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제 성격과 뭐가 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 네. 행운인 거예요. 은연기의 결핍은 부모가 주지 못한 걸 사춘기 어떤 에너지 주는 분을 만나서 정신의 구조가 약간 애매한 게 제대로 선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 몇 프로나 되겠어요, 주변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앞으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으신 게 뭐세요?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먹고 한번 이뤄보고 싶은 게 뭔가요? 그 욕망의 원인과 모델도 윤영기 형성이에요. 그게 세상에 이제 임상에서 여러 유형의 분들을 만났는데, 원하는 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다행이에요. 원하는 게 정말
나라는 존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없어요. 늘 공허하고. 내가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초기 박탈, 엄마 박탈이 심하게 그렇게 돼요. 세상에는 그 초기 박탈하고 아까 사진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 그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돌까지 그랬다가 또 저희 때는 뭐 영양분 어쩌고 하는 것 때문에 6개월까지 했다가 짧게는 3개월 그렇게 한다고 이게 좀 변화가 유행이 이렇게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맞벌이 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분유 먹이는 애기들도 많고 그 모유 수유의 기간이 그 얼마나 아기한테 그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조심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모유 수유 자체보다 엄마의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기간 동안에 엄마의 마음 상태예요. 생리 심령 상태. 엄마의 상태가 안 좋으면은 모유 수유를 해도 그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쁘게 아이를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그 마음으로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 때 모유 수유가 중요한 매개는 되죠. 엄마의 지치를 전할 수 있는. 근데 모유 수유의 기간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엄마가 그냥 기뻐하고 적절하다고 느끼는 기간. 그런데 그 엄마가 건강한 엄마일 경우에 하고 엄마가 병리적인 엄마일 경우에 또 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그게 기간을 너무 과도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떤 엄마는 너무 과소하게 잡을 수 있는. 자기의 집 엄마처럼 아이한테 오래 못 줘요. 그리고 경계선 엄마는 아이하고 안 떨어지려고 계속 이렇게 해요. 보통의 건강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적절함. 뭐 거기 이게 정확한 조월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게 공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 3살까지 엄마들이 대부분 못 키우고 이제 어디 맡기는 게 많은데 그거하고 이 성격에 하고 왜 엄마는 무지 애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낮에 한 8시간은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게 저게 되나요? 영향적으로 자기 3살 구조에. 그래서 그게 좀 현실에서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그것도 이거다 하면은 그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네. 그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기본에 깔려 있고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또래 애들도 만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걸 적절히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 같이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시간도 1살 아이가 버틸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기간과 2살, 3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요. 아이가 적절히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엄마 분리 시간. 이것도 이제 나이에 따라 발달 정도가 다르거든요. 처음에 잘 줬으면은 엄마 결핍이 없는 아이는 첫 3년을 제대로 잘 주면 엄마가 이 안으로 쓱 좋은 엄마가 들어가서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 아이가 유아원을 보낼 때 엄마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천일절 동안에 박탈이 심한 아이는 엄마가 없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를 상징화해서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엄마가 없으면 완전히 정신에 구멍이 나요. 그러니까 막 자지러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엄마가 어떤 질감의 조음을 줬느냐에 따라서 거기 이제 변수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개월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진짜 엄마가 아니라 그냥 제가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더라도 걔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잘해주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 양육자가 되게 중요하죠. 주 양육자가 때로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건 좀 봐야죠. 주 양육자가 할머니였다가 다시 엄마로 바뀌게 되겠죠. 어떤 시기에.
근데 그게 이렇게 꼭 바람직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주 양육자가 가령 그 잘아는 어떤 먼 친척을 집에다 데리고 와서 같이 마침 그분도 적적한 아이를 키우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적적하고 외로운 먼 친척을 데려다가 주 양육자를 삼고 엄마는 이제 바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거 하고 나중에 누가 그 자란 그 아이 나중에 이제 청년도 되고 그러겠죠. 그 아이의 마음의 엄마는 누굴까요? 그 친척 그 최진실 그 배우의 딸이 그 자기 외할머니하고의 그 관계 막 그 폭로가 되면서 그 유모. 그 유모라고 불렸던 할머니하고 할머니. 막 복잡하더라고요. 바로 네. 그 정신에 그 키워주신 그분이 잘 네. 분명히 엄마도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이 애매하잖아요.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 떠났는데 현실의 엄마 갖고는 좋은 게 있는데 엄마의 안정된 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개의 엄마가 있는데 하나는 통합이 안 돼요. 통합이 되면은 좋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도 또 양육의 질에 따라 다르지. 왜냐하면 먼 친척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가족 내 또 역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가까움과 멀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편에 대한 또 기준도 다를 것이고 이게 간단치 아이가 소화하기 간단치 않아서 그런 거 변수가 생겨요. 결국 그러면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되는 결론이 되는 생후 건가요? 1년은 최소한 1년은 그지? 생후 1년, 생후 1년만 열심히 잘 키우면 그 부작용은 없는데 1년 직장 다니는 엄마가 1년 채울 수 있을까? 6개월만 채워도 그 아주 힘든 아이가 되진 않는데 6개월도 못 채우고 3개월 만에 이렇게 직장에 갔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 근데 첫 1년 이 정도면 나름대로 그다음 첫 1년과 3년 사이에는 좌절을 버티는 능력이 조금씩 자라나기 때문에 직장 갔다 와서 또 이렇게 해주고 3년을 채울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이게 이제 뭐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돼서 또 밤에는 엄마하고 잔다는 거 알아. 유아는 내면이 자리 잡고 역동하는 또 다른 나예요. 근데 그 의식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식에 나가 있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모두 갖고 있고 모두 하고 있는 무슨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회적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사회적인 인격에서 보이는 나고 이 안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과시적인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내면에는 사실은 이게 있는 거지 뭐. 이게 진짜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막 욕을 해야 되거든. 아까 그 그림을 떠올리거든. 틈틈이 이거 안 채워줄 거야 하고 막 욕을 한단 말이야. 이게 언제 채워줄 거야 라고 막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막 치받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막 그럴 때 막 안정성이 깨지고 막 당황스럽고 유명한 사람도 이제는 저걸 채워줘야 되겠다. 내가 채워주다가 스캔들에 휘말리고 추락하고. 이게 인생사야. 무의식 때문에 그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무의식에 있는 뭔가를 채우는 게 인생의 목표야. 근데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 의식의 세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어. 만약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강한 욕망을 일으키는 대상이 나타났다고 보세요. 네? 내가 갖고 있는 결핍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고 대단한 욕망을 일으키는 대상이 나타났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기회는 딱 한 번이다 인생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무의식의 욕구를 채우는 순간인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간단치 않아져서 그것의 근원이 유아가 아니라 이게 나의 에센스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초자가 유년기 말기의 초자가 형성인데요. 유년기 말에 그 다음부터 유년기 때 있었던 많은 그 여러 가지 욕구들 이런 거 다 억압시켜요. 억압시키면 무의식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네.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꺼낼 수가 꺼내기 평생 나랑 같이 그렇지. 살아야지.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랬죠. 네, 평생. 평생. 나이를 평생. 적어도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유년기가 사실은 과거 시기가 아니라는 거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정신분석에 특별한 인연을 맺으면은 이게 변수가 생겨. 그런데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는데 굳이 정신분석과 인연을 맺어? 그렇지 않잖아. 네. 죽을 듯이 괴롭고 막 인생이 더 이상 안 보일 때 그때 찾아와요. 그게 그래서 위기가 사실은 기회가 되는 거죠. 유치하고 금지된 욕망, 그게 다 유형 욕망이에요. 이게 나이 들어서 풀려고 해봐. 기분이 어떨까? 나이 들어서 저거 풀려고 해봐. 사실은 내가 풀고 싶은 거, 이건 유년기 때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서 그 있잖아요. 그분 밤에 저는 불쌍하더라고요. 이상하지? 그 사람은 진짜 성적 어떤 문제를 가진 그러니까 범인이기 이전에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상당히 젠틀한 사람. 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럼요. 보통 사람들 다 어디 저 유흥 이런 데서 다 푸는데 네. 그런 데서 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 특별한 이상한 비합리적 행동은 유아 무의식에서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을 막 도덕적 그걸 투석을 하면서 타인한테 무슨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나름대로 타협해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걔는 하필 그 집에는 그 순간에 그거를 그 생각이 딱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지나가는 불쌍한 영웅에서 거야.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불쌍하더라고. 불쌍한 거지. 예. 불쌍한 거. 잘 거의 뭐 살인 뭐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범인들이 다 이거 유아 그럼요. 다 그거라니까. 유년기 무의식 때문에 큰일 됐습니다. 엄마한테 할 거, 아버지한테 할 거를 딴 사람한테 푸는거라니까. 연쇄살인범이라는.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연쇄살인범 정도 되면 첫일년. 첫일년. 엄청난 밥. 엄청난 밥. 그때 소위 공격성 파괴육도를 첫 1년 동안에 엄마가 중화시켜주거든요. 애기 이렇게 돌봐주면서. 그때 중화가 안 된 거예요. 박탈시켜가지고. 그 공격성이 무의식에 들어가면 평생 반복해서 분칠이 돼요. 뭐 잠시 교화를 시켜가지고 무슨 종교다 무슨 훌륭한 사람이 잠시 교화가 되죠. 다시 거의 중독 상태. 그는 계속해서 솟구치게 평생 동안 채워달라고 이게 배우자를 잘 만나 상당히 절반 중화가 돼. 그런데 배우자 잘 만날 수 있는 선택하는 건 간단치 않아. 마음의 구조를 잘 잡으면 최초 경험, 유년기 경험들은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사람 첫사랑, 첫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경험이 이런 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게 모든 어떤 경험들의 하나의 그 모델이 돼버려.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해도 항상 유년기 경험에 근거해서 환원을 시켜버리던가 그래요.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 사실은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이 유년기 경험에 근거해서 해석을 한다니까 이 사람은 이럴 거라고, 이 사람은 이럴 거라고. 새로움을 제대로 못 만나. 이 사람을 이분을 이분대로 만나고 저분을 저분대로 만나야 되는데 자기 유년기 경험에 근거해서 나의 어떤 결핍을 채워줄 사람, 또 삼켜줄 사람을 이렇게 환원을 시켜버려. 초기 경험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진도는 이 정도가 딱 좋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 우리 친척이인데 강남에서 진짜 남들이 보면 제일 저 부부가 교수고 근데 이 아들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지금 이거를 배우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 애가 너무 반항을 하는데 나중에는 엄마를 때릴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엄마가 잘한 거가 보니까 자기가 막 열심히 고아 비슷하게 해갖고 교수 자리까지 갔어요. 굉장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자기 짭이 자기는 자식이고 가정보다 더 먼저예요. 이 여자애는. 그래갖고 이 남편이 애기 키우고 제발 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나는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 짭을 안 놓치고 계속 했는데 그 애를 키우는 그 아줌마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두 달 하루씩 막 바꿨어요. 아이고, 시간. 근데 그 애가 자라갖고 전혀 엄마 말 안 듣고 이제 좀 몸이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놀란 그 얘기 듣고 놀랐는데 이거를 들으니까 문제가 그래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정신 상담을 가는데 근데도 그거에 대해서 아직 그 엄마가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가 그만두라 그래. 남편 보고 너가 그럼 짭을 그만두라. 나는 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나와갖고 애들이 나쁘시더라고요. 그 지금 나온 내용 그 표현으로 보면 그분은 좋게 보면 자기 삶의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나르시스틱 캐릭터예요. 나르시스틱 캐릭터는 세상에 내 삶보다 중요한 삶은 없어요. 그리고 나 위의 사람들은 내 삶의 가치감을 느끼게 해주는 정도만큼 가치가 부여가 돼요. 자식이든 배우자든 배상자든 그래서 나 삶의 가치감을 느끼게 해주는 정도만큼 가치를 부여하고 관계를 해요. 근데 애의 경우에는 애가 자기의 성격 엄마의 경우한테 애가 가치감을 못 주잖아. 내 생명 에너지를 가져가서 나 하는 걸 못하게 만들잖아. 자기애적 엄마의 기준엔 그런 거야. 내 생명 에너지를 나는 그 자기애적 엄마는 초기에 엄마 결핍이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충분히 못 받아놓은 그 캐릭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 에너지가 없으면 어떤 물질적 보상이라도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줘야 되잖아. 받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잠시 잘해줄 수는 있어. 그래서 내 본신이니까. 잠시 잘해줄 수 있고 내가 기분 좋을 때 잘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계속 오랜 기간 1년, 3년 이렇게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기적 성격 엄마의 그 기분에 안 맞는 부모든 아무튼 그걸 몇 달에 한 번씩 바꿨다는 거는 그분의 성격이 대단히 진짜 민감하는 거예요. 민감해서 자기한테 에너지를 못 주고 뭔가 부합이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한테서 그 아이가 진짜 1번 때 양육자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에너지를 갖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그러니까 유난히 긴 절대우정기 피양육 기간 인간이 전 세계 자연 생명체 중에 가장 오랫동안 양육을 받아야 되는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자립하려면 몇 년 걸리나? 일단 걸을 수 있고 혼자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아니 한 연제도 10살? 동네까지 한 30년 걸리는데 가장 양육기간이 긴 게 인간이 근데 아니겠냐고요. 동물은 저 초원에서 태어나는 사슴 있는 사람들은 내오자마자 3시간 예. 그러니까 2시간 내에 달리지 못하면 잡아먹게 죽는다니까. 맞아요. 인간한테. 그 3시간 동안 위기 시간이라고. 근데 인간은 몇 시간이나 돌봐줘야 되나? 사람마다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1차적으로는 자기가 힘들 때 고통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 아. 언어를 배울 정도.
언어를 배우면 나 힘들게 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 맞아.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4, 50년 동안 계속 돌아가시고 아직도 결혼해서도 계속 부모한테 뭘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 그런 많고. 사람 요즘은 막 많아. 대학교 저기 뭐야 회사까지 쫓아간대잖아요 엄마들이. 정신분석 배우시면 금세 알아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 자체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 양육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 질감, 이 양반이 갖고 있는 결핍, 모든 게 다 아이한테 다 전해져. 엄마의 병리성이 다 전해진다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진짜 엄마보다 더 심각한,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아이는 진짜 엄마보다도 더 심각한 뭔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 근처에 정신분석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있네요. 예. 그렇게 정신과 의사 중에도 정신분석 전문가는 한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보인다 앞으로 그러잖아. 7, 80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소설가님. 근데 그 엄마가 이런 걸 좀 들어야 될 텐데 이 강의 이거를 이런 강의를 몰라서 못 듣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몰라.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아. 대체로. 뭐 고통을 겪으면 그때 조금